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일본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지지율 회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을 하는데요. 내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평가는 엇갈리지만 외교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긍정평가 그래프가 우상향, 그러니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정 차장님, 네. 이 확실히 외교 성과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최근 3월과 4월 그리고 5월 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어떻게 보면 대외 정책, 외치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양가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치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내치를 총괄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입법으로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힘있게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치에서는 약간 그 여소야대 상황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외교 안보와 국익을 위한 이 외치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평가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열린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미국 국빈 방문 때 여러 번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야구 행사에 여러 번 참석한 그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이게 윤 대통령의 야구 사랑은 진심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그 서울법대 다닐 때요, 네. 야구부에서 활동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배트 있잖아요. 이건 이제 야구 글러브나 이것도 이제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 참석을 했는데, 좀 의미 있는 거는요, 항상 이게 보통 그 유명인사들이 가면 시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옛날 제가 방송에서 앞으로 이게 시구보다는 포수 역할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렇게 제가 제안했지 말씀하셨습니까? 않습니까? 예. 포수 역할을 한번 해서 그 국민들의 그 요구를 받는. 근데 이번에는 심판 역할을 했더라고요. 네. 그 유소년 야구에서 심판으로서 이제 스트라이크나 볼 가르는 이런 이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이런 야구 사랑은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심판 역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포수 역할을 좀 해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심판하니까 이제 역할을 좀 다양화하는 예. 뭐 이런 이제 의미도 있고요. 지금 이게 야구는 거의 국민적인 스포츠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뭐 이런 야구 사랑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어떤 통합 화합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공정과 상식적인 판단을 하겠다, 이제 이런 네.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대통령이 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공정과 상식이었기 때문에 국정 운영도 그 야구의 심판처럼 공정하게 그리고 상식에 부합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심판에 좀 담겨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정한 국정 운영, 게다가 이제 화합과 소통을 위한 그런 국정 운영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이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제 국회의장단 만찬에서요, 윤석열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모습이 연출됐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것도 공대로 해야 되나? 이때가 제일 좋을 때 뭐, 좋고 가을이 좋고 겨울 눈 왔을 때가 좋고. 아, 좋네, 그러면. 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는데, 김광욱 소장님,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연쇄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런 만남 좋죠. 보기도 좋고 국민들도 굉장히 이제 따뜻한 느낌도 받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국회에서 초청을 하면 달려가겠다, 뭐 이렇게 화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야당 대표하고는 아직도 안 만나는지. 그리고 아까 뭐 구정 차장 말씀하셨지만 내치에서의 문제가 지금 뭐 지지율을 잡고 있다. 야당이 근데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죠.
그럴수록 누굴 만나야 돼요?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서로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서로가 이런 의견들을 이제 나누면서 해법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도 대통령이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회의장과 의장단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들이에요. 왜 굳이 야당 대표를 여기서 빼는지, 그리고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것과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의 어떤 모임을, 만남을 생각해서 지금 어려운 국면들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 놓는 것이 대통령의 하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야당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 이유, 변호사님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계속 방송에서요, 만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해 보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거국 내각을 하자 이래도 이게 야당 대표는 이게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 혹시 이게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는 이제 피고인이면서 피의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만나면 검찰, 경찰에 저는 영향을 준다 봐요. 법원이나 뭐 어떤 분들에게 우리나라 검찰이 대통령이 만난다 해서 뭐 영향을 받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패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래도 이게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이게 국정 논의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무래도 이게 검찰 수사나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판사들께 좀 이게 잘못된 저는 시그널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안 만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애초에 처음에는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야 한다라는 그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선을 그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여당 원내대표와 좀 협의할 수 있다, 협의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확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만남의 자리 제안 자체가 좀 방식이나 형식이 좀 다르다라는 점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건 결국 여야의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 간의 삼자 회동이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에는 국회 측과 대통령의 만남을 하겠다라는 제안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양당의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달 말에 국회 상임위원장이 다 교체가 됩니다. 그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새로운 상임위원장들, 그 위원장단과 그리고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까지 뭔가 국회와 그리고 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이 함께 만나는 방식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얘기가 나왔던 삼자 회동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광원 원내대표나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국회와 그 정부가 얼마든지 함께 일할 수 있는 모습도 협치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김 소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일단은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대통령에게 이게 만남을 야당 대표의 만남을 이렇게 권하기 전에 김남국식 결단 또는 윤관석, 이성만식 결단, 송영길 전 대표식 결단이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을 탈당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유죄가 확정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 사건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에게까지 굉장히 큰 누가 될 것 같으니, 일단 내가 당을 떠나서 내가 그것을 충분히 소명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복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탈당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떻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지금 피의자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로 인해서 민주당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내가 당대표를 내려놓겠다. 그리고 여야 협치를 위해서 내가 결단을 할 테니 박광원 대표 비대위 체제로 여야 협치를 해서 대한민국 국정을 안정적으로 좀 뒷받침해달라. 이런 결단을 이재명 대표가 하신다라면 유무죄의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이고 정치적으로는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할 때 이미 국민들과 당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걸. 그리고 검찰이 기소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김남국 의원하고는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많은 혐의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고 드러나고 국민들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수십 명의 검사들 뭐 수십 차례, 수백 차례의 어떤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우리가 딱 저게 뭔가 있네라고 생각할 만큼의 유력한 증거 이런 거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뜬금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상임위원장 새로 뽑혀서 만나는 건 거의 형식적인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민생 얘기를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여야 대표가 만나고 대통령이 같이 만났을 때 뭔가 해법이 나오거든요. 뭔가 입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입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제1당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유무죄는 재판부에 맡기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민생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여당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그리고 태용호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태 의원은 징계 직전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는데 이 공석이 된 선출직 최고위원 한석을 뽑기 위한 또 선거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좀 잡음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저는 징계가 아주 적절하다 봅니다. 어떤 분은 혹시 뭐 태영호 의원이 3개월 가볍게 하니까 대통령실의 이진복 수석하고 이제 딜을 해가지고 뭐 듣기 위해서 3개월인 게 아닌가 이런 창작 소설을 쓰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게 아니고 사퇴한 거는 그만큼 책임을 졌기 때문에 적절한 징계다 이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후임 있잖아요. 후임은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뽑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도부가 좀 정치력이 있는 현역 배지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재선 이상 어떤 정치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이 아마 이제 지도부에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 네. 너무 지금 김병민 의원도 원외고 그다음에 뭐 다 청년 장혜찬 의원도 그렇잖아요. 네. 지금 원내 중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따라서는 후임자는 최소한 재선 이상 배지가 앞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네. 이 통합과 화합의 정치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잘 결단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5.18 기념식에 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국민의힘도 뭔가 중도층의 외연 확장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5.18 민주화 항쟁의 의미를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를 같이 기린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국민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에서 참석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5.18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김재원 최고가 또 징계 1년을 받았던 것도 또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